EBS 오디오북 삼성세계문학 제3권 걸리버 여행기 원작 조너선 스위프트 낭독 정영석 박지윤 효과 김성열 구성 이혜미 소인의 나라 이루고 싶은 꿈 나는 영국 노팅엄셔주의 작은 마을에서 5 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강했던 나는 어려서부터 바다를 아주 좋아했다. 커다란 배를 타고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여행하는 일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우리 5 형제 모두를 공부시키느라 늘 힘들게 일하셨던 나의 아버지는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다. 아버지를 늘 존경해왔던 나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케임브리지의 엠마누엘 대학에 들어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도 바다를 여행하고 싶다는 나의 꿈은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가슴속에 묻혀 있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으면서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궁리하던 나는 선의, 즉 배에서 선원이나 승객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선의가 되기 위해서는 항해에 필요한 수학, 천문학 등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야 했다. 하지만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는 책을 사보기는커녕 학비를 내기에도 빠듯했고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부모님께 의존할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공부도 하고 읽고 싶은 책도 마음껏 사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해야만 했다. 고민 끝에 나는 베이트 선생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베이트 선생은 유명한 외과 의사로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의 딱한 사정을 들은 베이트 선생은 고맙게도 자기 밑에서 수습 학생으로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베이트 선생의 집에서 생활하게 된 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가 보내주는 얼마간의 용돈으로는 항해술에 관한 책들을 사서 틈틈이 읽었다. 이렇게 나는 바다를 항해하고 싶다는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나는 베이트 선생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치고 외과 의사가 되었고 곧 에이브러햄 파넬이 선장으로 있는 스웰로우호의 선의가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지중해와 그 밖의 다른 지역으로 1~2번씩 항해를 할 수 있었다. 그렇게 3년 6개월을 보낸 후 나는 베이트 선생의 권유로 런던에서 작은 병원을 차렸고 메리 버튼이라는 아름답고 착한 여자와 결혼도 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 있는 일이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까지 아프게 마련이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표정은 늘 어두웠다. 그런데 정성껏 치료를 해서 병이 다 나으면 사람들은 다시 밝고 명랑해졌고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었다. 나는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주는 것이 의사의 진정한 도리라고 여기면서 정성과 사랑으로 아픈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되어주었던 베이트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의지했던 베이트 선생의 죽음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 후 내가 운영하는 병원은 손님이 줄었고 점차 생활도 빠듯해졌다. 그러던 중 남쪽 바다로 떠나기 위해 준비하던 엔틸로프호의 선장 윌리엄 프리처드가 항해를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소식을 듣고 나는 아내와 몇몇 친구들과 상의한 끝에 다시 선의가 되어 배를 타기로 했다. 나는 내가 하게 될 항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윌리엄 프리처드 선장과 함께 엔틸로프호를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폭풍을 만난 엔틸로프호. 1699년 5월 4일 돛을 높이 올린 엔틸로프호가
브리스틀 항구를 출발했다. 끼룩끼룩 소리를 내는 갈매기 떼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잔잔한 물결이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가판 위에 앉은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그동안 우울했던 마음은 다 사라졌다. 나를 태운 엔틸로프호는 남쪽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6개월 동안 항해는 무척이나 순조로웠다. 선장은 오랫동안 집을 떠난 경험이 없는 나를 염려했지만 선장의 염려와는 달리 나는 아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선원들이 아플 때 치료를 해주는 일은 보람있었고 또 진료가 없는 날은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상상의 나래를 펴는 일도 행복했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엔틸로프호는 아프리카 남쪽 끝에 있는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에 들어섰다. 인도양은 뱃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는 바다였다. 햇살이 곱게 비치고 물결이 잔잔하다가도 느닷없이 폭풍이 몰아치는가 하면 거대한 파도가 순식간에 배를 삼켜버리기도 한다고 선원 중에 한 사람이 말해주었다. 선장과 선원들은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양에 들어선 지 여러 날이 지날 때까지 날씨도 쾌청하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 항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조금 전까지 이글거리던 열대의 태양이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짙은 안개가 몰려와 시야를 가렸다. 이거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한 선원이 선장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그 심한 폭풍이 일 모양이군. 자, 다들 단단히 준비하게. 선장은 긴장된 목소리로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옆에 있던 나 역시 걱정스럽게 바다를 바라봤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부드럽게 출렁이던 파도는 성난 파도가 되더니 배를 삼켜버릴 듯 높이 치솟았다. 파도가 거세지자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다.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돛을 내려라! 선장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선원들은 비틀거리면서도 돛을 내리려고 안간 힘을 썼다. 하지만 코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안개가 짙게 깔려 돛을 내리는 일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그래도 모두 힘을 모아 폭풍과 싸웠다. 나도 선원들과 함께 힘껏 돛을 내렸다. 겨우겨우 돛은 내렸지만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기만 했다. 그때였다. 저기!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선원들은 모두 비명이 들리는 쪽을 바라봤다. 암초다! 암초다! 바로 앞에 산더미만한 암초가 있었다. 손 쓸 틈도 없이 배는 암초에 부딪히고 말았다. 돛대가 부러지고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갑자기 배가 기울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배가 가라앉는다! 콸콸 흘러들어오는 물줄기 때문에 배 안은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었고 선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보트를 내려라! 선장이 소리쳤다. 이런 때를 대비해 한쪽에 실어두었던 보트를 띄우려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모두 아우성을 쳤다. 배는 점점 기울더니 급기야 한쪽이 바닷물에 잠기고 말았다. 선원들이 하나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고 나도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 정신을 차리자.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나는 이를 꽉 물고 헤엄을 치려고 해봤지만 워낙 거센 파도라 헤엄칠 수가 없었다. 나는 높은 파도에 힘없이 휩쓸려 갔다. 물살이 하늘로 치솟으면 내 몸도 따라 치솟아 올랐고 물살이 떨어지면 내 몸도 떨어져 내렸다.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다시 한번 배가 암초에 부딪혔다. 그 때문에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다. 이대로 파도에 휩쓸리다가는 결국 고기밥이 될 게 뻔해. 그때
부서진 배에서 떨어져 나온 널빤지들이 보였다. 나는 널빤지를 잡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널빤지가 손에 닿으려고 하면 거센 파도가 일어 몸이 공중으로 붕 떠버리기 일쑤였다. 폭풍 속에서 널빤지를 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손가락을 뻗어 널빤지를 잡으려고 애썼다. 아우성을 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파도에 휩쓸려 점점 멀어져 갔다. 기운은 점차 빠져가는데 사람들 소리도 들리지 않자 나는 덜컥 겁이 났다.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다시 한번 널빤지를 잡으려 했었다. 다행히 큼직한 널빤지가 손에 잡혔다. 널빤지 위에 오른 나는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빠져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렇게 물살에 떠밀려 몇 시간을 흘러갔는지 몰랐다. 갑자기 널빤지가 무엇인가 부딪혔다. 뭐지? 그 충격에 나는 정신이 퍼뜩 들어 눈을 떴다. 두 손으로 널빤지를 꽉 잡고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아니, 저건 섬이 아닌가? 나는 벌떡 일어섰다. 멀리 작은 섬이 보였던 것이다. 살았구나. 나는 너무 기뻐서 부지런히 손으로 물살을 저어가며 섬 쪽으로 나아갔다. 해변에 가까이 와서는 널빤지에서 내려 물속을 첨벙첨벙 걸었다. 여기는 어디일까?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이 사는 섬 같지는 않았다. 무인도인가? 혹시 식인종이 사는 섬일지도 몰라. 나는 두려워져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걸음을 옮겼다. 조금 걷다 보니 파란 풀밭이 나오고 멀리 바다 위로 저녁놀이 지고 있었다. 나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섬을 한번 둘러보려고 했지만 몇 걸음 더 걷지 못하고 그 자리 픽 쓰러졌다. 몇 시간을 거친 파도와 싸우느라 팔다리의 힘이 모두 빠져버렸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다. 잠들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나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을 감고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